이런 방법을 쓰겠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서술형으로 출제될 포인트, 단어로 출제될 포인트들을 여러 가지 동의어를 써주거나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1학기 때 내신이 좋아지고요. 2학기 때 올리려면 여름방학을 좀 열심히 산 아이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거겠죠. 제가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중간고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한 주 정도는 아이들이 놀러를 가죠? 안 옵니다, 아무도.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한 3주, 영어 할 게 있다고 좀 쉬어. 그렇다가 기말 때 다시 가라고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말 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수업을 듣다가 그만둔 아이들이 있겠죠? 10명 중에 만약에 3명이 그만뒀다면 또 5명이 또 옵니다. 우리 학원에서 시험 망친 애가 가고요. 저 학원에서 시험 망친 애가 저한테 옵니다.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말고사 열심히 해서 잘 볼 거라고.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현타 오게 제가 팩폭을 날립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뭐 했니? 한 3주 쉬었다가 기말 다시 왔어요. 그럼 그 사이에 실력은 얼마나 늘었니? 뭐래? 라고 하겠죠? 늘어나지 않았죠? 그럼 무슨 근거로 기말을 잘 보겠다고 얘기하지? 난 중간고사와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게 팩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애들이 이러고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머님들도 혹시 같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망쳤는데 3주 후에 본 기말고사를 잘 보겠다고 합니다. 이거 넌센스죠? 말장난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1번. 내가 시험 못 본 건 내 잘못이 아니라 황승우 때문이야 라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너만 잘하면 난 잘 볼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번은 더 웃깁니다. 내가 다니는 대진고는 2, 3주만 더 공부하면 한 달만 공부하면 등급이 팍팍 오르는 푸바오가 다니는 학교야 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런 학교가 일산 최고의 명문고인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머님들은 아까 했던 내신을 서핑하다 나중에 아이고 돌고 돌아갔더니 저 황승우 저 아저씨가 있네 이러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어머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수시와 정시 둘 다 한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명인 그리고 하현대 영어에서 지금 대진고를 전담으로 영어 진행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네, 이번에 그냥 말씀드릴 거는요. 대진고 내신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어떤 특성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1번 대진고의 내신 유형은 어떠한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갈 것 같고요. 2번은 최근 기출의 출제 경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킬링 문제, 즉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뭘지 한번 저희가 볼 거고요. 5번은 대진고의 대비 전략이 어떻게 될지 살펴볼 겁니다. 좀 더 가보면 일단 대진고는 아쉽게도 아쉽다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내신형입니다. 내신형의 특성은요. 1번 1치불일치 같은 경우는 편협적 지엽적으로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딱딱딱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제 제목 등 수능형의 문제 빈도수가 다소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어휘 문제, 일치불일치가 까다롭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법, 어휘 문제 빈도수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번째는 변형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킬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서술형이 대부분 변형 혹은 긴 장문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암기력의 역할은 아쉽게도 학생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신 암기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필수입니다. 이게 필수인 이유는요. 이게 자사고라고 제가 말을 달아놨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즉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따가 확인할 거고요. 세 번째는 범위 및 배점인데 범위는 교과서 2개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딱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수는 28문제, 객관식 22, 서술형 6문제.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22문제는 무조건 챙겨가야 돼요. 1등급을 원한다면. 그리고 서술형에선 2문제 내지 1문제가 킬링 문제입니다. 그 이상은 없고요. 그리고 배점은 모의고사가 53점 전후, 교과서가 47점 전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산 일대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 교과서 문제 갖고 배점을 이렇게 높게 내는 학교는 없어요. 대진고가 좀 유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이 보시는
사진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게 각 학교별로 버튼을 누르면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가 몇 년도에 출제되는지가 다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자랑이고요. 자, 좀 더 가보면 어법 출제 빈도수가 어머님들도 보시고 학생들도 보시기에 상당합니다. 100몇 문제 돼 있죠 벌써. 그리고 퍼센트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서술형의 변형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킬링 문제입니다. 장문회 같은 경우는 암기력으로 파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법하고 이 문장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킬링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수능 빈도수는 보시다시피 나와 있고요. 퍼센트가. 네 번째는 어휘는 동의어, 반의어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고1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나온 어휘만 외워서는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할당하는 반의어랑 동의어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또한 암기를 해야 된다. 즉, 타 학교보다 어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마지막은요, 객관식도 변형이 존재해요. 이게 객관식의 난이도가 중하에서 중으로 잡히는데, 대진고는 중인 이유가 이 객관식의 변형 때문이에요. 이 객관식의 변형에서 애들이 한 문제를 놓쳐버리면 1등급과 거리가 굉장히 멀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머리를 어떻게 쓰시냐면 그러니까 수능력이 없다란 얘기는 1, 2, 3등급의 격차가 별로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뭘로 승부를 보냐? 서술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객관식에서 하나를 틀린다? 그러면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어려워서 서술형을 한 문제 틀려서 이제 그냥 1등급, 2등급을 그러니까 이제 1등급, 2등급을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객관식도 하나 틀려버린다? 그러면 조금 많이 힘들어져요. 1등급, 2등급이 나오기에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간고사는요, 어머님들, 진짜 정말로 중간고사는 제가 감히 예상컨대 1등급과 2등급의 갭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진짜 한 문제도 아닐 거예요. 서술형 1점, 2점에서 가로지를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 중간고사의 경우가 객관식이 나오면 너무 평이에요. 다 맞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두 번째, 서술형에서 요약문 및 어법적인 변화를 출제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요약은 다 요약하라고 통째로 내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빈칸만 뚫어놓고 어휘를 끼워 맞추는 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휘 많이 외우는 애가 이기는 그 게임. 두 번째, 어법적인 변화를 출제한다는 얘기는 어법 문제를 낸다가 아니라 변형을 시키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변형이 어렵냐? 아니요. 중상 수준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왜 헤매냐? 암기만 해서요. 그러니까 문장을 통째로 줘버리면 애들은 잘 씁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어머님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변형시키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건 13단어였는데 여기 왜 11단어야? 이거 뭐지?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르르창창. 그래서 중간고사는 진짜 한 문제, 한 조건 하나 틀렸냐 혹은 그 조건을 이겨냈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갭이 그다지 크지가 않다. 기말고사는 이게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객관식을 만만하게 보고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말고사를 댐비다가 어법, 어휘,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와르르 나갑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는 거예요. 애들이 만만히 볼 거란 걸. 왜? 서술형에서 이제 애들은 파겠지? 그럼 난 객관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객관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서술형을 만만히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서술형의 경우는요,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중간고사에서 조건을 4개 이상 걸었다면 여기서 6개 걸어요. 이게 대진고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데뷔를 하면서 조건을 이렇게나 많이 내는 학교는 못 봤어요. 서술형을 만드는데 조건은 이런 식으로까지 낸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13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반적인 고등학교인데 여기서 어떤 걸 주냐면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어휘들을 너네가 찾아 써봐. 근데 있잖아. 찾아 썼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 박스에 있는 문장 그대로 너네가 다시 써.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빈칸만 썼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감점되고. 답은 맞을지언정. 이게 짜증나는 거죠, 대진고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영어력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국어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건 대진고는. 그래서 대진고의 강한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꼼꼼해요. 덜렁이지 않고 꼼꼼하고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배분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게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넘어가면 이제 킬링 문제인데요. 이제 갖고 왔고요. 제가 진짜 실제 기출에서 갖고 온 거고 출처도 갖고 온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한번 지금 종이 있으신가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을 보고 나서 빈칸 빼고 틀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거 같이. 애들이랑 무슨 마음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알겠죠. 보시기에 어떠세요? 어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문장에서 빈칸이 어딘지도 알겠고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외웠다면. 일부는 안 듣는데. 자, 좀 더 보시면 일단 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정도 나오죠. 보시면 밑줄 친 해석대 충실해서 만들라 그러고 분사 구문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라 그래요. 단어를 한 번씩 쓰라 그러고 아래 문맥에서 어법상 변화도 시키라 그래요. 자, 원문은 이거고요. 변형이 된 거예요. 이게 실제 중간고사 기출이었고요. 어머님들. 보시면 이쪽 문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갑자기 생뚱맞은 단어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없어요. 데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쭉 단어 또한 2개가 답도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대진고에. 애들이 자신이 외웠던 단어 이외의 것들이 나오니까 되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에서 킬링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 암기는 필요 없다가 일단 대진고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는 필수예요. 근데 암기력만 믿고 간다?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같이 풀어보실게요. 학생들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대진고에 갈 제목인가? 늘려가시면 되겠죠. 늘려가시면 돼요. 자, 요약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어휘 문제로. 그리고 나서 A, B, C, D, E를 다 걸어놓고 그와 비슷한 단어를 찾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 30초만 드릴게요. 되셨나요? 자, 이거 다 맞추면은 어휘력이 짱짱한 거죠. 그래도 이거는 기말고사였고요. 2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자, 어휘 확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단어들 뜻만 안다고 해가지고 답을 못 맞춰요. 이 단어랑 동의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시면 한 개의 단어에 동의어가 몇 개인데 그걸 다 외워가 문제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답은 요거예요. 아마 이 2단어는 이 단어까지는 그래도 고1 정도 수준? 이거는 중2, 중3 수준이겠죠. 컷은 뭐 초6이겠죠. 사실은. 자, 어나니머스하고 이 셜딩까지 나오는 게 이제 고2 수준의 어휘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문은 고1인데 단어는 고1을 달래요. 이게 내신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내신 잘하는 친구들 잘 보면 타 학교에서 수능형 학교에서 그 친구들은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와요. 그냥 같이 얽어버리면 되니까 읽고 풀고 빈칸 문제 풀고 다 뭐가 어려울 게 있어. 심지어 봤던 지문이야? 싶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문장의 확장, 즉 본문에 있는 문장을 암기하는 것보다 변형 가능성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시선 확장이라고 하는 건 서술형의 경우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니까 조건을 많이 신경 쓰면서 최대한 감점을 없애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휘 확장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본문의 암기에 의존하여 외우는 어휘보다 동의어, 반의어를 좀 기점으로 많이 외우라. 그 다음 생각의 확장.
일치불일치의 경우 편향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한 문제를 보고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자, 그리고 3등급 문장 뭐 이해는 여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본문에 있는 문장 성분, 동문이 뭐 이렇게 등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뽑을 건 요겁니다. 요것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PPT에 없는데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왜 내가 필요할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문장의 기초와 문장의 확장 파트는 저희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고요.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를 제가 드립니다. 매주 드리고요. 매주 풀기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본문교재는 그림 넣어가지고 아이들 문제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시선기초랑 시선확장 같은 경우에는요. 러닝 파트에서 주간지, 개별 공통 다 나갑니다. 공통적인 문제 다 나가고요. 개별적인 애들 문제 봤을 때 이거 너가 이 문제 많이 틀렸네? 오케이 알았어. 내 데이터화해서 다른 문제 다 줄게. 개별적으로 주고 주간지는 공통적이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문제집도 따로 있습니다. 문제집에는 문제가 800문제 실려 있고요. 자, 그래서 어휘 확장 같은 경우는 치얼업에서 뭐 자체 모의고사 활용해서 어휘 문제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어휘집도 나갑니다. 틀린 유형만 따르르 뽑아서 반이어 동요 뽑아서 다시 주고요. 마지막에 보기한 기초와 생각의 확장에서는요. 꼬린 파트에서 자체 필기 노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거 있으니까 저 파트에서는 저거 조심해 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 GPG, 아까 보신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답을 보내줍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